몇 개월 전 담장 바로 밑에 만든 쿠바식 텃밭에는 여러가지 종류의 채소들이 자라고 있다. 텃밭의 폭은 50cm 정도밖에 안 되지만 총 길이는 대략 50m 정도가 될 만큼 규모가 있는 편이다. 나는 이 텃밭에 다양한 종류의 채소를 나만의 방식으로 키우면서 일종의 실험을 하고 있다. 벽돌로 테두리를 한 텃밭에는 닭장 안에 깔아두었던 낙엽을 거두어 대략 30cm 높이로 채웠고 흙이나 퇴비를 일절 넣지 않았다. 닭똥과 유기물만으로 구성된 토양에서 과연 채소들이 얼마나 건강하게 잘 자라게 될 것인가. 아직까지 단 한 번도 농약을 뿌리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농작물들은 병치레나 벌레의 피해 없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 텃밭 안을 흙이 아닌 유기물로 채우게 되면 가장 좋은 점은 아무리 많은 비가 와도 토양이 모두 흡수해 버린다는 점이다. 게다가 이렇게 수분을 다량으로 흡수하고 있는 토양은 아무리 오랜 기간 비가 오지 않아도 적정한 수준의 습기를 유지한다. 관행농업에서는 두둑을 만들고 관수를 하여 가뭄과 비 피해를 막지만 자연순환 농법에서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다. 아직 완전히 분해가 되지 않은 토양은 토양생물들의 먹이가 되며 그런 이유로 토양생물들은 내가 키우는 채소에는 어떠한 피해도 주지 않는다. 이는 토양생물들이 좋아하는 먹이가 이미 토양 속에 풍부하기 때문이다. 비슷한 예로 고라니가 산에서 내려와 농작물을 먹어치우는 것은 천적이 없는 환경에서 산에 있는 고라니의 먹이를 사람들이 모두 가져가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 자연순환 농법에서는 농사를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자연이 스스로 만들어간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때때로 사람이 나서야 할 때도 있다. 올해는 특별한 피해가 없기를 기대했지만 어김없이 안락하늘소가 나무의 구멍을 뚫고 들어간 걸 발견했다. 평소 살충제를 일절 사용하지 않지만 이런 경우엔 어쩔 수 없이 살충제를 사용해야 한다. 물론 나무에 살충제를 넣는 게 좋지 않겠지만 지금 이걸 하지 않으면 이 나무는 고사할 수도 있다. 살충제를 넣고 난 뒤 다른 벌레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나무가지로 구멍을 막는다. 이렇게 된 김에 농장 전체의 나무를 파악하던 중 안락하늘소 한 마리가 나무를 뚫고 나오는 희귀한 장면을 목격했다. 보는 바와 같이 이쪽 구멍으로 들어가서 알을 낳고 아래쪽 구멍으로 나오는 중인 것 같다. 평소 다이어트를 열심히 했으면 쉽게 나왔을 텐데 녀석도 참으로 재수가 없게 된 것 같다. 어쩔 수 없이 녀석이 잘 나올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로 한다. 하지만 내 생각과는 달리 녀석을 쉽게 빼기가 어렵다. 원래 나의 의도는 안락하늘소를 잡아서 닭들에게 주어 최후를 맞이하게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나의 의도와 달리 녀석의 몸통과 머리가 분리되었다. 결국 나무 안에 있는 몸통을 빼내지 못했지만 나무를 살리게 된 것에 만족을 해야 했다. 그리고 녀석의 머리만이라도 닭들에게 제물로 주기로 한다. 녀석에게 멋진 최후를 맞이하게 해주고 싶었는데 너무 아쉽게 되었다. 또다시 농장 순찰을 이어가던 중 숲풀 사이에서 알을 품고 있는 흰오리 한 마리를 발견했다. 사실 동네 주민의 부탁으로 얼마 전부터 오리알을 부화 중에 있었는데 태어난 아기 오리들을 어떻게 키울지 고민이 되던 중이었다. 이 더운 날씨에 육축이 안에서 키우게 되면 아기 오리들이 너무 힘들 것 같아 대리모를 찾고 있었는데 때마침 흰 오리가 알을 품고 있는 걸 발견한 것이다. 녀석을 어떻게 꼬셔서 아기 오리들을 돌보게 할지 고민을 해봐야겠다.